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조성철입니다. 이번 세션은 요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를 AWS 상에서 어떻게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위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30년 전 미국의 소설가인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먼 미래에 등장하는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서 주인공이 아바타로 제2의 삶을 산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메타는 더 높은 그리고 초월한 이라는 뜻이고, 벌스는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이것들의 합성어죠. 즉, 현실을 초월한 세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란 용어에 대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메타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보면 2020년 10월 전까지는 관심이 거의 없다가 2021년 10월 전까지는 관심이 거의 없다가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하게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1년 10월 이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왼편에 2020년까지는 어떠한 특정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2021년이 되면서 완전하게 메타버스란 용어로 통일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메타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모든 IT 기술들이 통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R이고, 대표적으로 포켓몬고, 그리고 이케아의 가구 배치 서비스 등이 있죠. 일상기록은 SNS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한 이미 가상세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기록 서비스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울세계는 현실 세계에 있는 걸 반영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서 이를 쪼개서 부동산으로 사고 팔 수 있는 Earth2라는 서비스도 있고, 또는 구글 맵스와 같은 지도 서비스들이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디지털로 만든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또한 훌륭한 가상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현실과 상관없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상상의 세계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상에서 가상 콘서트를 여는 등 메타버스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인간과 디지털 트윈 등 수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인 장비, 시설 또는 공간을 디지털로 똑같이 그대로 구현해서 현실과 디지털이 연동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린 다음에 현실 세계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디지털 트윈 쪽에 반영해서 원격지에 있는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옴니버스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도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동일한 공장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에 보이는 게 현실 세계의 물류 창고이고 아래에 있는 게 디지털 트윈에 있는 물류 창고입니다. 공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플랜트에 사람이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미리 디지털 트윈에서 계획을 세우고 생산 플로우를 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직접 현실 세계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건 가상지구입니다. 똑같은 가상지구를 만들어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델을 만들 때 현실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실에서 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 안에서 가상으로 이러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고 차를 주행시킨다고 한다면 그 차는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은 실제가 아닌 가상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이상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자율주행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인간은 2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지를 비롯한 다양한 가상인간들이 나와서 서비스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은 게임 엔진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유니티 그리고 언리얼 엔진 같은 유명 게임 엔진들이 앞다투어서 극사실적인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종류란 무엇이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AWS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온디맨드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IT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민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즉,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론칭한 다음에 신속하게 다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IT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많은 양의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지 않고 뛰어난 탄력성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즉시 확장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러한 IT 리소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를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쉽고 빠릅니다.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가 유럽이나 미국에도 확대를 해야 될 때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빌리거나 인력을 파견했어야 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한국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전 세계에 동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하드웨어를 가상으로 빌려주는 IaaS, 그리고 개발 운영 환경을 자동화한 PaaS,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의 형태로 제공되게 됩니다. 특히 AWS의 글로벌 인프라는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27개 리전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26개 리전이었는데요. 9월 초에 아랍에미레이트 리전이 새로 론칭이 되게 되면서 현재 27개 리전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5개 이상의 리전을 새로 론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WS 글로벌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리전은 전용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 빠르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겠죠. 국내에 있는 서울 리전처럼 AWS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미리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글로벌 스케일로 매우 손쉽게 개발하고 배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주요 SNS,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AWS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스냅챗, 메타,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아마존닷컴까지 있는데요. 특히 메타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장기 전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AWS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AW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죠. 물론 이 발표 이전에도 메타는 AWS의 큰 고객이었고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기계학습 관련 다양한 실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AW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메타버스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선제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투자하여 결실을 거둘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이미 글로벌 90% 이상의 게임 회사들이 AWS로 게임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국내 유명 게임사들도 동일합니다. 넥슨, NC소프트, 그리고 최근에 로스트아크로 글로벌 성공을 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그리고 플레이 투 언 게임으로 유명한 미르프의 제작사 위메이드 또한 AW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글로벌 서비스로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더 현실적이고 미려한 그래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응답 속도가 빨라야지 사용자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좀 더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각 개인에 대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타인과의 연결 또한 굉장히 쉬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경제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서비스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PC, 스마트폰, AR기기, VR기기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AWS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6가지의 주요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워크, 세 번째 블록체인, 네 번째 빅데이터, 다섯 번째 AI와 기계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실행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팅을 보겠습니다. AWS는 다양한 컴퓨팅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텔 CPU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ARM 기반의 AWS가 자체 개발한 그래비톤 프로세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그래픽 처리와 기계학습에 GPU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A100, T4 등 최신의 강력한 GPU를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I, ML 및 딥러닝, 3D 그래픽 렌더링, 그리고 비디오 프로세싱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필요한 500개 이상의 인스턴스 중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에 맞는 타입을 선택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게임이 유행입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그래픽 처리, 오디오 처리 같은 작업들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물 화면과 음성만을 클라이언트, 즉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는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XR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XR은 AWS의 GPU 가상머신에서 실행되어서 그래픽 처리를 다 한 후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는 저사양의 PC에서도 고사양의 PC에서 동작하는 것과 동일한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게임과 같은 컨텐츠 또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XR의 또 다른 대표 사례입니다. 전기차 루시드 모터스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차량의 3D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스펙에 대한 동일한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기아 자동차 또한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AWS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빠른 컴퓨팅으로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이언트까지는 물리적 거리에 더해서 여러 홉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 시간을 줄여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AWS에서는 AWS 웨이브랭스라는 퍼블릭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랭스는 기존 통신사와 협력을 해서 AWS의 컴퓨팅 자원을 통신사의 기지국 근처에 배치시켜 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사용자까지의 지연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까지의 컨텐츠 전달과 인터랙션에 대한 지연 시간을 줄여서 사용자 만족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웨이브랭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WS의 퍼블릭 5G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빠르게 사용자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여 메타버스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사업자를 이용한 퍼블릭 5G 네트워크의 경우였는데요. 그러면 특정 지역 또는 시설 내에서 프라이빗하게 5G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경우에도 AWS에서는 프라이빗하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고화질 방송,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AR, VR, 스마트 디바이스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환경에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답게 빠르게 구축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전하게 5G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G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AWS의 네트워크는 큰 강점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글로벌 단위로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때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리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뉴욕과 런던에 있는 사용자들은 서울까지의 지연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전 세계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과 방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아마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용자이든지 상관없이 최소 지연 시간으로 서비스 리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디지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요즘 웹 3.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웹 1.0은 인터넷 초창기의 서비스 형태인데 상당히 정적인 서비스로서 예를 들면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로 유명했던 야후가 있습니다. 웹 2.0은 2000년 중반에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올리고 공유하고
소비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지금까지 인기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가 데이터와 서비스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와 컨텐츠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흥망에 따라 데이터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웹 3.0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과 제어권을 최종 사용자가 가질 수 있도록 탈중앙화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 이 특성을 활용한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을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소비자가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메타버스에서는 바로 이러한 NFT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와 거래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NFT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상당수는 아마존 EC2를 서버로 이용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하려는 고객은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손쉽게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른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인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해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에 클라우드가 아닌 기존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면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빅데이터 처리와 활용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AWS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여 한 곳으로 데이터를 쉽게 모으고 필요에 따라 배치 혹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고,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기계학습과 다양한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나간 대표적인 사례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처음에 게임의 재미를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참여도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게이머들의 만족도를 파악해서 게이머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겁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18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을 AWS 상에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1억 5천만이었던 유저 수가 3년이 지난 2021년에는 3억 5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굉장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로 기계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계학습은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 또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효율적인 기계학습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은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AWS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AWS가 제공하는 기계학습, AI 관련 서비스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가장 아래부터 보시면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주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손쉬운 데이터 처리와 학습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세이지메이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또한 가장 위에 있는 AI 서비스들은 기계학습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AI 서비스들입니다. 개인화 추천, 수요 예측 등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문서 검색이라든지 챗봇, 음성 관련, 비전 등의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계학습 적용 사례로 우리나라 유니콘 스타트업인 하이퍼커넥트를 들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최적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이미지를 분류하고 음성을 변환하는 등의 모델을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데만 약 4주의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AWS를 사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래편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링컨 사진에 내 사진을 넣게 되면 이 둘을 합성해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는 결과물들이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하이퍼커넥트가 AWS 환경에서 마리오네트라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결과물은 기존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량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모델 훈련을 반복해야 했었는데요. 하이퍼커넥트는 AWS의 강력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iOS,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그리고 게임 엔진의 경우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AWS가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실시간 3D 개발 엔진인 오픈 3D 엔진과 같은 게임 엔진들에서도 AWS SDK를 활용해서 더욱 훌륭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200가지 이상의 AWS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달 드리면서 세션을 마쳤으면 하는데요.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저희 아마존 CEO인 앤디 제시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AWS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2006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그 결과 현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AWS 상에서 빠르게 메타버스를 구축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성공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AWS와 인텔의 공공 전문 파트너사인 베스핀 글로벌과 함께 AWS 사용 한 달 무료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설문에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